확인된 정보를 신속히 전합니다.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 오후 5시 뉴스입니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어제 84명 늘어서 모두 8,300여 명이 됐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지만 사망자는 어제 6명 늘어서 81명이 됐고 치명률도 0.97%로 올랐습니다. 정부가 계약을 2주 추가로 연기했고 특별 입국 절차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취재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전현우 기자, 확진 상황부터 정리해 주세요.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84명 늘었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8,320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에서 32명, 경기 31명, 서울 12명, 경북 5명, 경남과 인천이 각각 1명입니다. 사망자는 어제 6명 늘어 81명이며 확진자 대비 사망수를 나타내는 치명률은 0.97%로 나타났습니다. 확진 환자 중 28명이 중증 환자고 위중 환자는 58명입니다. 또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된 사람은 264명 늘어 1,40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국내 입국 절차도 강화되는데 오는 19일부터죠? 네, 맞습니다. 오는 19일 0시부터 우리나라로 오는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특별 입국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온 확진자가 55명이나 되는 등 해외 유입 차단의 필요성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모레부터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은 열이 나는지 확인하고 특별 검역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 국내 체류지와 연락처가 확인돼야 입국할 수 있습니다. 입국 후에도 자가진단 앱을 설치해 2주 동안 의심 증상 여부를 보고해야 합니다. 계약도 2주 추가 연기됐는데 자세히 전해주세요. 네, 교육부는 이미 2차례 연기된 계약을 또다시 2주 미룬다고 발표했습니다. 통제 범위 안에서 안전한 계약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최소 2, 3주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겁니다. 대신 학사 일정 운영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정 수업 일수를 감축하고 수업 시수, 즉 필수 수업 시간 수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입 일정 조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추경 예산안에 편성된 교부금 2,534억 원을 긴급 돌봄 지원과 방역 물품 준비, 온라인 학습 운영 등에 활용되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이 연기됨에 따라 전국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 중,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다음 달 6일 개학합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여야 교섭단체가 코로나 추경안 규모를 정부가 제출한 11조 7천억 원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다른 예산을 줄여서 대구 경북 지원 예산을 1조 원가량 늘리기로 했다는데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태현 기자, 그동안 여야 줄다리가 이어왔는데 합의가 됐으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가 되는 건가요? 예, 추경안 내용에 대한 여야 합의는 이뤄졌고요. 지금은 시트 작업이라고 불리는 기재부의 실무 작업 마무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끝나면 오늘 밤에 예결위 소위와 전체 회의,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서 자정 전에는 코로나 추경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월 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여야는 추경안을 두고 막판 줄다리기를 계속했는데요. 심각한 상황인 만큼 추경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과 선심성 예산을 깎고 대구 경북 예산을 늘리자는 미래통합당의 의견이 맞서면서 진통이 이어졌습니다. 결국은 통합당의 주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든 오늘 내에 처리를 위해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가 제출한 11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 가운데 순지출은 8조 5천억 원가량이고 3조 2천억 원은 부족한 세수를 메꾸는 세입 경정 예산이었습니다. 이 세입 예산이 8천억 원 정도로 줄고 여기서 아낀 2조 4천억 원과 다른 사업에서 줄인 7천억 원 정도, 이렇게 총 합쳐서 3조 1천억 원가량의 예산 항목이 바뀌었습니다. 대구 경북 지원에 1조 원 정도, 소상공인 지원과 민생안정사업 등의 2조 원 정도가 추가 배정됐습니다. 결국 전체 추경 규모는 그대로인데 정부가 쓰는 세출 예산, 특히 대구 경북 지역 지원 예산이 늘어난 셈입니다. 여야는 이와 별개로 코로나 사태에 따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서 개인사업자 부가세 감면 적용 대상을 연매출 8,800만 원 이하로 확대하는 세법 개정에도 합의했는데요. 이 법안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조태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앞으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가동해서 특단의 대책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성희 기자입니다. 면 마스크를 쓰고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
세계 경기 침체 양상이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다며 미중유의 비상경제 시국이라고 했습니다. 일상은 물론 소비와 생산이 급격히 위축된 데다 전 세계가 이동을 차단하면서 경제적 충격이 훨씬 크고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가동해 특단의 대책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했습니다. 비상경제회의는 비상경제 시국을 헤쳐나가는 경제 중대본입니다. 방역 중대본과 함께 경제와 방역에서 비상 국면을 돌파하는 두 축이 될 것입니다. 유례 없는 비상 상황이므로 대책도 전례가 없어야 한다. 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취약계층 보호 등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의 비상 국면을 타개하는 데 필요하다면 어떤 제약도 뛰어넘어야 합니다. 이것저것 따질 겨제가 아닙니다. 범국가적 총력 대응 의지를 밝힌 만큼 모든 방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2추경이나 재난기본소득, 기업 지원책과 금융시장 안정대책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이 주재하기 때문에 신속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거란 기대도 나옵니다. 첫 비상경제회의는 모레 청와대에서 열립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날은 차차 개고 있지만 서울을 비롯한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옅은 안개에 연무가 껴 있습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의 바람은 초속 4.3m로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강원 산간 등지로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또 보시는 것처럼 일부 내륙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화재의 위험도 높고요. 또 주변에 떨어질 만한 시설물이 없는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따뜻한 서풍이 불고 또 맑은 하늘에 햇살이 내리쬐면서 날이 많이 포근하겠습니다.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기온이 20도를 훌쩍 넘기는 곳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낮 기온이 오르는 만큼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옷차림에는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중부 내륙과 전북 지역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면서 가시거리가 200m로 짧아질 수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낮 동안에도 이 옅은 안개가 남아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경기 남부, 충청 지역은 내일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을 비롯한 경기 북부, 전북에서도 오전에 일시적으로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입니다. 서울, 청주, 대구 3도, 광주 5도 등으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서울 16도, 청주, 대구 18도, 광주는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안 먼바다에서 최고 3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모레 새벽부터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경기 동부, 강원 영서, 전북 내륙 등지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다음 뉴스는 오후 7시에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